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이 이제 계속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또 아들 관련 고교 재학 시절 입법 활동, 또 홍콩대 연구 인턴 등 이제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후보자는 아들이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고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그 명문 코넬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아들은. 자,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추징금과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 거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 건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인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같은 시기 같은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고 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돈의 실소유주부터 소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청와대 석사 학위를 둘러싼 가짜 학위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 아니냐 이렇게 방어하고 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뭐 그렇게 논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 내각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야가 보는 시각이 정반대입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일단 김민석 후보자 본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 보여요.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하면 그 강신성 씨라는 분 이미 실명의 언론이 나왔죠.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김민석 그 후보자의 지인이었고 측근이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후원자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돼서도 후원 회장을 맡았었고요. 이제 그분이 과거 200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한 2억여 원 정도를 미국 유학비로 생활비로 제공했던 이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은 2018년에 11명에게 1억 4천만 원 빌린 그 돈의 실체가 뭐냐? 그게 실제 차용이냐? 근데 차용이라고 보기에는 2023년까지 그 빌려 쓰고 돌려주기로 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될 때까지 안 돌려줬다 논란이 되니까 이제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용을 빙자한 사실상의 자금 공여 아니냐. 요게 이제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 그 11명이 정말 다 김민석 후보자하고 각각 별도로 1대1로 이를테면 이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거냐 아니면 자금원은 한 군데고 쪼개기 후원을 한 거냐. 요것도 이제 의심 사항으로 좀 떠오르는 건데 아직은 소명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뭐 김민석 그 후보자가 썼다는 페이스북 글도 봤는데 그 정도 갖고 소명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소명이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본인의 총 수입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된 이후에 그다음에 총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좀 더 납득 가능하게 소명이 필요하고요. 그밖에 뭐 아들 문제, 본인 학위 문제 등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금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아빠 찬스니 뭐 등등으로 비켜갈 수도 있지만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도덕성 문제다 이렇게 비켜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소명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준석 대변인. 네. 국민의힘은 뭐 청문회 이틀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장 사퇴해라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어느 쪽이 그 무게가 더 실려 있는 주장입니까? 지금 나온 사안 정도만 가지고도 이미 사퇴할 사유는 이게 충분히 저는 채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김민석 후보자께서 이제 SNS에 자세히 설명할 거고 다 의혹이 해소될 거다라고 금요일부터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점점 늦어졌고 시간이 처음에 토요일에 한다고 했다 일요일에 한다고 했다가 결국 이제 오늘 새벽에 올렸는데
박 의원님 말씀대로의 구체성이 떨어져요. 저는 이제 홍콩대 그 인턴 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아들 얘기죠? 네네, 아들이 했는데 홍콩대 고등학생이 7개월간 인턴을 했다. 3학년 때. 네, 3학년 때.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서는 해외 인턴한다고 휴학시켜주는 일은 없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라는 설명이 다거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자금과 그 관련해서도 박 의원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2004년, 2008년에 두 번 이미 그 전과가 있단 말입니다. 정치자금법이. 근데 정치검찰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2004년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도 그럼 정치검찰이 억울하게 대법원 판사들까지 다 억울하게 판결을 한 겁니까? 근데 2008년에 그 판결 받았을 때는요, 이번과 패턴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때도 그 지인 3명한테 돈을 빌린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강신성 씨고, 근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거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용증을 쓴 걸로 합시다. 그 날짜로 차용증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다 판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패턴이란 말이죠. 근데 똑같이 또 그 강신성 씨가 들어있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이 강신성 씨가 그 운영하는 골재업체인가 거기에 감사로 일했던 70대인데 지금 정읍에 살고 있는 분이라는데 이분한테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1,000만 원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분은 국회의원이고 유명한 사람이라서 내가 믿고 빌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정읍까지 와서 차용증을 썼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때 그 이날 그 김민석 그 의원 그 당시 의원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명한테 이런 차용증을 써주면서 1,000만 원씩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 납득하기가 사실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추징금도 2008년 사건 때도요. 바로 이 강신성 씨가 갚아줬어요. 그때도. 근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추징금 6억 원을 지난 5년 동안에 다 갚았는데 그동안에 순자산은 7억 원이 늘어났어요.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밖에 사실 없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건 그 사퇴하는 것만으로도 끝낼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시니까 김민석 후보자께서는 특검을 꾸리든지 해서라도 수사에서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부위원장께는 지금 호준석 대변인은 이건 뭐 단순한 청문회 할 게 아니고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논란거리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야당의 발목 잡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나요?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뭐 SNS를 통해서 좀 글을 올려가지고 그래도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국민적인 의혹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언론의 어떤 보도에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기자 질문에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에 글을 올려서 본인에 대한 이런 의혹을 해명하는 게 한계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청문회가 있는 거고 청문회 자리에서 원래 이런 거 해명하라고 있는 게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뭐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세한 해명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인간의 채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거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은 갚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특히나 왜 여러 명에게 쪼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이걸 뒤집어서 만약에 한 명에게 1억 얼마를 빌렸다라고 하면 뭐 그거 자체로도 또 계속해서 저는 의혹을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과정과 절차와 그리고 변제하는 과정에 대해서 후보자가 상세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아들과 관련된 부분도 처음에는 뭐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입법 활동이 뭐 이게 비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부분이 대학 입시에 쓰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강력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홍콩대에서 인턴한 것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의혹들이 나오는 건데 또 관련된 거는 저는 추가해서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히 청문회에서 소명을 할 거고 그러면 국민적으로도 저는 일정 부분 또 소명돼서 해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란들을? 아무리 봐도 해명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일단 돈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들 제가 입회도 해봤는데 다 빌리셨다 해요. 대부분 핑계가
그냥 다 빌렸다 가지고 그럼 그걸 받았다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받으면 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2번이시더라고요, 이분이. 2004년도 한 번, 2009년도 한 번. 2004년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럼 그때도 정치검찰이었나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그때 당시 노무현을 정말 협상장에서 내가 노무현 죽이겠다 했으니까 그 표적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2009년은 이명박 대통령이었고요. 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뭐 수사가 되면 다 정치 사건으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죠. 그걸로 형을 받아도 다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그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정치자금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어떤 이러한 금전 거래로부터 참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해도 다 이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지금 보고 있으면 아 이분은 그냥 정치권에서 그냥 언저리 계실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중도층에서 이 386 운동권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경제생활 제대로 한번 해본 적 있냐? 정말 자기가 진짜 돈 벌어서 세금 제대로 내본 적 있냐? 이런 비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요즘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분들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386 운동권을 대표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말 돈 한 푼 제대로 한번 벌지 않으면서 그것도 또 불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어떤 생활을 해 오시면서 지금 또 국무총리까지 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거 자리에 욕심 부리는 거밖에는 다 안 보여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꼭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기용하셔야만 하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정말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많은 어떤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총리를 임명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좀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 뭐 대표적으로 조금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총리로도 기용할 수 있다 여지도 남겨주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거집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리감이 안 된다. 이건 이재명 정부의 이미지 문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부터 삐걱거리며 휘청대면 안 되는데 안타깝다. 이런 걱정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알맹이 빠진 해명 같다. 돈 문제가 너무 복잡해 보인다. 이런 의견.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명문 칭화대 석사를 취득했다고 그것도 10개월 만에. 이런 의견도 주셨고 오광수 민정수석도 낙마했는데 좀 더 깨끗한 사람으로 쓸 수 없는 거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김민석 후보자가 하나씩 소명 중이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 18년 인고의 세월에 김민석 후보자 많이 반성했을 거다. 미래를 보고 김민석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투명하게 청문회에서 밝혀보면 된다. 이런 의견. 또 그 밖에 인사청문회 엄청 시끄럽겠구만. 조국처럼 탈탈 털리게 생겼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옳고 그름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이게 결국 도덕성 논란을 안고 이제 총리 임명을 정면 돌파해서 밀어붙이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담 그리고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담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권이나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층만 설득하면 된다. 지지층이 돌아서지 않는 한 뭐 문제 없다. 요게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얘기를 보더라도. 근데 이제 정치검찰이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이다 이런 건 너무 진부한 클리셰예요. 그 국민들 믿지도 않습니다. 조금 더 참신한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홍콩대 인턴십도 좀 설득이 안 되는 게 그게 가야 되거든요. 그냥 인터넷십이 아니고 인턴십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그냥 그 허언증 비슷한 얘기를 한 거든지 아니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코넬대에서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마 이제 연방법에 따라서
입학 관련된 합격자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서류도 공개하지 않는 게 뭐 원칙일 거예요. 한국일보에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규명할 길은 없는데 이게 의혹만으로 그냥 남는 거죠. 이제 공방만 있고 뭐 결론 나는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여야가 바뀌면 늘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넘어가던 일을 다 이제 하나하나 야당은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반대로 야당이던 쪽이 여당이 되면은 자기들이 공격하는 거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뭉개는데 지난 정부 초기에 숱한 문제 있는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 청문 보고서 하나 채택 안 되는 데도 다 임명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또 7대 기준 만들었다가 슬그머니 그걸 바꿨습니다. 5대인가 뭐 이렇게. 예. 왜냐하면 논문 표절 같은 건 거의 뭐 모두 논문 표절이 아니고 위장전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있었거든요. 차제의 전 인사검증 제도나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의석수가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민에 비해서 흠집은 낼 수 있을지언정 낭만은 못 시킬 것 같다. 이제 전망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사퇴시켜야 돼요. 지금 그냥 밀고 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더 국민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어쨌건 대통령 자체가 이 범죄와 관련된 리스크를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지만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했기 때문에 일단 덮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일단 거기까지는 저는 이제 합의를 했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더더욱이 총리든 또는 그 핵심 참모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래야 상쇄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중한 그 무거운 그 범죄의 혐의에 가까운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총리가 그대로 돼서 국정을 수행하고 오늘 또 출범한 그 인수위격이라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이분은 성남 때부터의 참모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재개발 지역에 해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냈고 어린 아들들한테 재개발 지역 상가를 어린이날 선물로 줬었고 이게 다 이미 다시 본인이 다 시인을 했는데 이런 분이 국정기획에 청사진을 제시한다라고 하고 결국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민들이 봤었던 이른바 가짜 진보, 말만 진보 이런 거의 위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고서 출범을 한다면 나중에 결국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그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정치 공세할 수 있고, 뭐 관련해서 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흔들어 보거나 의혹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청문회 전이고, 또 그리고 당사자가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뭐 마치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단정할 단계는 아니고, 의혹이 제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관련된 해명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